조금 이제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이제 이 로마 시대의 초기 로마 시대의 이제 소위 스토아 철학이라고 네. 하는 좀 금욕적인 네. 뭐 이런 측면이 이제 강한 네. 이런 그러니까 키케로의 경우는 사실은 이 독창적인 어떤 철학 사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별로 키케로의 어떤 그런 네. 이런 작품, 사실 노년에 관하여라든가 우정론이나 이런 책들은 보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자기개발론 내지 네. 뭐 처세론 뭐 이런 뭐 수양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철학적인 어떤 그 깊이를 가진다라고 보는 건 잘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게 이 책이 뭐 키케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가 사실 뭐 이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이게 뭐 라틴어로서의 그 뭐 소위 라틴어 문학의 전범이라고 할 만큼 네. 캐논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는지 그건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중세 때는 무시되었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와가지고 키케로가 다시 읽히고 네. 하는 과정에서 뭐 키케로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라든가 신스토익이라든가 이런 어떤 르네상스 철학들이 다양한데 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휴머니즘, 네. 휴머니스트로서의 르네상스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들, 가령 몽테뉴 같은 사람들이 이 키케로에 대해서 쓴 글들을 보면, 에세이에 보면, 다 좋은데, 키케로의 이야기가 다 좋은데, 특히 이제 그 감각의 부분, 관능의 부분, 네. 뭐 쾌락의 부분이죠. 쾌락에 대해서 키케로가 스토아 철학자답게 쾌락을 좀 억제하는 그런 네. 욕망을 그런 억제하는 묘사가 있죠. 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몽테뉴는 약간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다시 쾌락도 자연스러운 거다. 쾌락도 자연히 그냥 맡겨라. 그거를 뭐 꼭 그 노년이라고 해서 억제한다거나 억제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쾌락을 어떤 뭐라고 할까 비인간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제 반박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르네상스기에 오게 되면 가령 뭐 이제 그런 이 몽테뉴나 또는 뭐 라블레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르네상스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욕망의 긍정이라고 할까 쾌락의 긍정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이 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뭐 또 근대 현대에 와서 이제 다시 뭐 그런 어떤 그 성적인 해방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이제 뭐 물론 그 몽테뉴에 의해서 쾌락의 긍정이라는 것이 뭐 현대적인 의미의 뭐 성욕의 해방, 성적인 해방 이런 것까지 이어지진 않고 상당히 그 절제된 쾌락으로서 유지가 되어 오다가 19세기, 20세기에 와서 그 욕망과 관련된 특히 어떤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뭐 컴플렉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그 소위 그 심리학 내지 정신분석학 차원에서 인간의 해방을 궁극적으로 욕망의 해방, 무의식의 해방 이런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욕망, 쾌락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키케로의 그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없잖아 있는 것 키케로가 같습니다. 조금 이제 그 좀 스토이시즘의 영향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쾌락을 부인했다기보다 노인이라서 이제는 쾌락을 즐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좌절감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생각할 거 아니다. 좌절할 일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오히려 즐겨라. 그걸 정신적으로는 좀 받아들여라.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 왜 소포클레스가 말한 그 소포클레스 맞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뭐 그렇게 노인의 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겨우 그 날뛰는 짐승으로부터 내가 해방됐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소개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려는 조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약간 현대적인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절제하는 느낌이 있지만 그게 뭐 젊은 사람한테 절제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노인이 돼서 다 자연스러운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그 상당히 오히려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노인들에게.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뭐 받아들이는 네. 태도, 자세, 입장, 또 문화적으로도 그럴 걸 같고, 예를 들어 뭐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예를 뭐 이 동양 사회 특히 그러니까 그 키케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 소년은 소년대로, 뭐 장년은 장년,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 노년은 노년대로 어떤 그 뭐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 인생의 어떤 그 변화도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사는 것. 그걸 이제 그 피케로가 말하는 어떤 뭐 자연 사상이라 그럴까요? 자연주의라 그럴까요? 근데 그 표현이 전 되게 멋있더라고요. 자연이 인생이라는 연극을 멋지게 이제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막을 설마 멋지지 않게 마무리를 했겠느냐. 거기도 뭐가 숨어 있다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찾자. 그래서 그걸 즐기자. 이런 개념도 되게 저는 좀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은 키케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에 있어서 훨씬 더 강하죠.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바로 그렇게 네 가지 주기를 이야기하고 그죠. 인도는 경우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이 태어나서 배우고 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방랑을 하는 마지막 어떤 그 돌을 닦는 이런 어떤 네 가지 그 사주기설 또는 뭐 공자가 말한 나이대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입론이라고 할까 이런 거 이런 어떤 동서양에서 그 삶의 주기 인생의 어떤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한 사고는 옛날부터 뭐 있어 왔던 것이고 또 그게 뭐 추나 추동과 이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런 어떤 관점 내지 뭐 어떤 문화에서나 공통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단 그 키케로의 노년 논의에서는 동양적인 특히 예를 들어 인도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인도의 그 힌두교 내지 그 인도 문명에서의 논의로 말씀드리면 60대, 5, 60대에 일종의 말하자면 초탈하는 그러니까 5, 60대에 앞에 3단계를 마치고 마지막 그 단계는 숲에 들어가서 모든 걸 초월해서 스스로 고려장을 하는 거예요? 고려장까지는 아니지만 숲에 들어가서 네, 숲에 들어가서 방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뭔가 현세를 초월해서 초탈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인도 철학에서는 이제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도 인도에는 뭐 그런 그 도인들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일정한 나이 한 5, 60대에 그 말하자면 그 가정을 위한 사회를 위한 자기 역할을 끝내고 5, 60대 이후에
노년이 되면은 가정을 떠나서 홀로서 네. 홀로 명상을 하면서 숲속에서 남들을 위해서 좀 더 이타적인 삶을 사는 네. 뭐 이런 것을 하나의 노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리는 거죠. 키케로의 경우는 그런 어떤 키케로도 뭐 이타적인 이야기, 이타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인도에서 말하는 그런 초월하는, 초탈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교수님 숲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숲으로 가시고 싶으세요? 네, 저는 지금 뭐 숲에서 살고 있다고 저 자신 자체를 하는데 좀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인생관,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키케로가 말한 이 노년의 어떤 그런 네 가지 그 지혜라 할까? 이런 것도 거기서 뭐 이타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외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월성이라든가 이타성 이게 제외되어 있는 건 아닌데 동양적인 차원의 노년의 어떤 지혜 네. 이게 저한테는 훨씬 좀 더 호소력이 있고 알겠어요. 그래서 키케로의 노년이라는 게 네. 이게 과연 뭐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사회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캐로는. 그렇죠. 네. 사회적인 맥락이기도 하고 좀 더 개인적으로도 좀 더 뭐라 할까 성취하는 바 예를 들어 뭐 얼마든지 활동할 수가 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원로로서 그렇죠.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좀 더 현세적이죠. 네.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쪽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르게. 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만 이 공자가 말하는 뭐 이렇게 입론들 네. 뭐 이건 좀 자기 초월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죠? 자기 완성. 자기 완성적인. 뭐 어떻게 보면 공자식의 어떤 유교적인 관점과 키케로의 관점이 오히려 좀 통한다고 좀 볼 수가 있고 현세적인. 현세적인 네. 측면에서 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사실 저는 무슬림 기독교에 대해 잘 아시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그 나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는 이 나이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워낙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노년으로서 우리 보통 이 교회에서나 또는 뭐 이렇게 바라보는 예수님은 굉장히 수염이 이래 있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노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어떤 노년의 지혜라 할까? 노년의 삶에 대한 기독교적 이상상. 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이 사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영혼이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그렇죠. 불멸한다. 나중에 이제 영혼들끼리 만나는 그 세계에서 이제 따로 만나고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는 그렇죠.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영혼을 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독교적인 측면하고 관계들이 있죠. 아니요, 관계가 이제 선하게 살고 이래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 영혼을 잘 이제 다듬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그렇죠. 원래 히브리 사상, 예수와 관련된 그 세계에서는 원래 영혼 불멸설이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바울 시대에 와서 헬레니즘 사회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서 뭐 로고스라든가 이런
헬레니즘 철학의 용어들을 들여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기독교로 정립되면서 이제 영혼 불멸설 같은 것과 이제 결합이 돼서 뭐 천국 이런 개념도 생기고 그랬는데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원래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히브리 세계의 그런 그런 데서는 영혼이 이제 뭐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영혼이 따로 불멸하고 천당이 있고 저는 뭐 그건 알 수가 좀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는 이런 거죠. 현실에 이생 너머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고 나서 완전한 세계 이게 아니고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 부활 이게 현실에서 계속 그 성장하는 세계이고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이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니까 사실 이거는 언제 끝나더라도 그만큼의 천국을 산 거죠. 네, 현실이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그렇죠. 이생이 아닌 우리가 뭐 나중에 바울이 보면 이생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그 천연적인 삶, 우리가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한 이 삶이 아닌 그 하나님과 연합한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선생님 말씀 이해가 영원한 되는데 시간, 영원한 시간을 현생 안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꼭 늙어서까지 안 가도 완전한 시간들을 33세까지 또 살 수 있고 또 더 많이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거는. 네. 뭐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다른 시간에 좀 하든가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네. 기독교와 관련되어서도 이 키케로의 어떤 노년에 대한 어떤 키케로의 사상, 네. 사상이 결국은 이 17세기, 18세기 유럽의 네. 기독교 사상하고도 결합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영혼 불멸의 관점에서 결합이 되는 것인지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뭐 기독교 선생님 방금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히브리 사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뒤에 만들어지는 어떤 새로운 뭐 개념과 함께 결합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키케로의 노년관이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서양에서도 네. 상당히 그 설득력을 갖는 뭐 이런 측면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비교 문화론적으로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또 다른 그 과제일 텐데 키케로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노년의 모습 네. 또 좀 더 지혜롭고 사려 깊은 네. 그런 어떤 노년의 모습. 네. 꼭 그 키케로 사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문화, 어느 문명, 어떤 문명에서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측면인 것 같고 네. 단 이제 그런 노년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가장 좀 압축적으로, 네.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고전으로서의 이 글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될 교수님 하나 만한. 이제 쓰셔야죠. 노년 누구나 쓰면 되잖아요. 글쎄 저는 글쎄 뭐 이제 우리 지금 시대- 초기니까 좀 더 살아보고 이제 쓰세요. 그거 길을 만드셔야죠. 현대 노년론은 또 뭐 새롭게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이 뭐 드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저도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말씀 뭐 네, 저는 이제
영감을 얻은 부분이 이 사람이 그 노년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은 학문과 미덕이라고 했거든요. 학문을 이제 그래서 공부를 계속 물론 이제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노년 돼서 공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또 공부라는 건 방면이 다양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노년에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노년을 살아가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거 그런 거 약간 힌트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미덕인데 이런 것들이 그 인간관계 이 사람은 자기 그때 요거는 이제 이 책 쓰기 좀 전까지였던 것 같은데 매일 저녁 회식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식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대화의 중요성 이런 거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또 자기의 그런 지혜로운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거 속에서 어떤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러니까 자기만 다 알고 가면 뭐 할 거냐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이제 살려놨다는 것은 뭔가 쓰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그 키케로가 의미를 찾고 있는 점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저한테는 그 좀 계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나이 들면은 여기 나오는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평하고 화를 잘 내고 뭐 괴팍하고 뭐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노인상이잖아요. 그리고 노인 되면 에너지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자기를 멸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하여튼 생각 때문에 점점 성격도 안 그렇던 사람이 점점 괴팍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도 약간의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삶을 노인이라서 난 어쩔 수 없어 하고 좌절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은 뭐의 결핍이냐 하면은 인간관계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독서를 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연애소설 읽는 노인처럼 독서를 이렇게 좀 하면서 생각도 하고 감수성도 다시 깨우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을 나누는 그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꾸려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 나는 노인이라서 뭐 이래라는 그런 그 변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좀 이렇게 정열적으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는 의지 그런 걸 활활 불태우면서 그렇게 좀 살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도 있지만 이 스페인 화가 고야를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 고야의 그림 중에 이 80에 배운다. 거의 마지막 죽기 전에 그린 그림 하나 중에 80 노인으로서 노인의 모습을 자기가 그리면서 난 지금부터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배움의 자세, 교수님 말씀하신 뭐 공부라는 게 사실 그 배우는 것인데 뭐 독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배움이 있겠죠. 뭐 또 삶에 대한 새로운 배움도 있겠고. 그러니까 배움의 자세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좌절감 이런 것도 있지만 나 다 알아라고 하는 그런 또 자만감. 네. 내 나이, 특히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묘한 봉건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뭐 좀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 막 나이 따지잖아요. 네. 나이가 조금 많으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네. 특히 나이가 많은 것은 이게 자랑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벌써 이제는. 그래도 나이를
중시하고 나이로 가지고 뭔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뭐 이런 터무니없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또 근데 사실 선생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배움 인간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게 약간의 그 좀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기술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네. 억지로 뭘 특히 뭐 이 예를 들어 뭐 노년의 연애 운운하면서 복희 씨에도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오잖아요. 하여튼 뭔가 좀 과도한 욕망을 또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뭐 좋진 않죠. 뭐 막 저는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70, 80 된 사람들이 뭐 보디빌을 해서 막 근육을 키우는 뭐 노인들이 요새 근육을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뭐 골프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뭘 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물론 다 좋은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노익장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뭐 과시하기 위해서. 네. 또, 뭐, 그렇게 사는, 꾸밈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염색을 하고, 뭐, 어떡 하는, 글쎄, 그것도 뭐, 나름의 멋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나름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퀴케로 이야기에서, 네. 오늘 퀴케로 네. 이야기니까 말해서 퀴케로 이야기에서 느끼는 것은 네.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퀴케로의 삶의 기본은 퀴케로가 말한 노년 철학의 기본, 노년 사상의 기본은 자연스러운 노년.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네. 그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자연스럽다고 해가지고 뭐 좌절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가꾸는 그게 순응하는 네. 삶의 어떤 변화에 순응하는 네. 그 변화에 막 거역하는 이런 어떤 태도가 아니고 제가 이 책에서 받은 지혜는 그런 것이고 네. 또 그런 자연스러움의 동양적인 어떤 현현으로서 모습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더 초월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그게 뭔지 자연스러움이 정확하게 그려지진 아니겠는가. 않아요. 지금 숲에 들어가서 지금 너무 추워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키케로는 뭐 정치인이기도 했고 그 당시 그 로마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보통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도 않고 또 그게 안 만드시잖아요. 네, 그게 또 저한테는 이게 사실 굉장히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뭐 매일처럼 회식한 매일 밤 회식한 키케로처럼 인간관계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또 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보다도 그렇죠. 그 질적인 측면에서 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자기 나름으로 그래서 어떻게 가꾸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노년의 그 키케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고전이는 그 우정론.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 없으면 대단히 뭐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무슨 뭐 평생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저는 뭐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모님 친구잖아요. 뭐
있을 수 있고 친구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친구죠.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막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뭐 7, 80년 이런 어떤 그야말로 중마고우라는 표현으로 네. 얘기되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웃 네. 또는 뭐 방금 말씀하신 뭐 아내 뭐 또는 자식 네. 뭐 얼마든지 네. 소위 서로 함께 나눌 수가 있고 서로 함께 뭐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가 다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걸 뭐 꼭 어떤 하나로 딱 규정을 해서 뭐 어떤 친구라고 네. 얘기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키케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노년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막이고 이제 과정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되 노년에 대한 그 선입견, 이제 편견, 고정관념 그런 것에는 저항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정관념들.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노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다 반박하는 거죠. 조목조목.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전혀 다른 그 노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거는 이거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젊었을 때부터 하루하루를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어지는 그렇죠. 거고 이 가치관이라는 네, 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제가 지금 나 인생 오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노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얼마나 하루를 가치 있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걸 이제 노년이라는 인생 주기에 끼워 넣어서 그렇지 이분은 아마 그 전부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즐겁게 살아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